은퇴하면 자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더라. 55세에 명예퇴직을 한 교사 선배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믿기지 않았다. 퇴직금을 한껏 안고 나간 사람이었고 학교에서도 인정받던 분이었다. 누가 봐도 멋지게 은퇴한 인생 선배였지만 1년 뒤 들려온 소식은 충격이었다.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대. 퇴직금 거의 다 날렸다더라. 혼자 산대. 현직에 있는 나조차 소름이 돋았다. 은퇴 후가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더니 이건 너무도 허무하지 않은가. 은퇴 후의 진짜 문제는 시간과 정체성의 상실이다. 우리가 은퇴를 준비한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퇴직금이 얼마야? 연금 얼마나 나와? 자식 결혼 다 시켰으니 됐지. 그런데요, 진짜 위기는 돈보다도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직장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오고 나면 내 이름 앞에 붙던 선생님, 부장님, 소장님 이런 타이틀은 사라지고 그냥 아무개가 됩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은퇴 후를 상상만 했지 실제로 겪어보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구나 느끼는 거죠. 그럼 실제 사례를 3가지 들어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이야기 같다 느낄지도 몰라요. 사례 1. 55세 명예퇴직한 교사, 퇴직금 탕진 후 무기력에 빠진 이유. 김 선생님은 30년 넘게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명예퇴직으로 일찍 나왔어요. 이제 나만의 시간을 즐기자 하면서 퇴직금으로 여행도 가고 차도 바꾸고 유튜브도 시작해보겠다고 장비도 샀죠. 그런데요, 1년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규칙적인 생활도 사라지고 통장 잔고는 점점 줄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나면서 자존감도 함께 무너졌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가장 뼈아픈 건 가족조차도 다 큰 어른이 왜 저러냐며 외면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준비 없이 자유를 맞이하면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사례 2. 60세에 퇴직한 은행원, 2년 만에 알바 찾게 된 이유. 이 과장님은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60세까지 딱 맞춰 퇴직했어요.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괜찮았기에 걱정 없다고 했죠. 하지만 은퇴 후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서 심심함이 극에 달했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고 마트 갔다 오고 그렇게 하루가 가는데 이렇게 1년을 보내자 몸은 더 피곤하고 마음은 더 공허해졌답니다. 결국 이 과장님은 경비 알바 자리를 알아봤어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할 일이 없어서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경비직으로 들어갔지만 전에는 과장님이라 불리던 사람이 이제는 무시당하고 눈치 보며 일해야 하니까 자존감이 계속 깎였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떨어졌나? 자괴감에 휩싸여 결국 3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사례 3. 57세 여성 공무원, 은퇴 후 남편과 갈등이 시작된 이유. 정 과장님은 구청에서 일하다 조기 퇴직했어요. 퇴직 후 남편과 캠핑도 다니고 맛집 투어도 하며 여유 있게 살 줄 알았대요. 근데 막상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남편이 답답해했어요. 밥은 왜 맨날 똑같아? 하루 종일 뭐 했는데? 남편은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아내가 놀고만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결국 정 과장님은 불만이 쌓여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고 이럴 거면 차라리 다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문제는 그때 이미 늦었다는 것. 일자리는 찾기 어렵고 남편과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죠. 은퇴 후 부부 관계가 무너지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역할 상실에서 오는 갈등이었어요. 은퇴 후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단순한 돈 계산만으로는 은퇴 준비가 절대 완성되지 않아요. 은퇴 후에는 삶의 목적, 하루의 구조, 자기 역할, 이 3가지가 무너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준비가 꼭 필요해요. 매일 할 수 있는 일 루틴 만들기. 취미든 봉사든 소일거리든 무조건 일정 있는 삶을 만들어야 해요. 나만의 정체성 다시 찾기. 퇴직 전 나는 선생님이었지가 아니라 퇴직 후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 텃밭 가꾸는 농부, 책 리뷰 유튜버 같은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관계 재정비.
가족과의 소통, 친구와의 교류,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막는 게 핵심이에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은퇴라는 단어가 두렵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준비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은퇴는 나를 다시 세우는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30년의 삶이 결정됩니다. 누군가는 은퇴 후 매일 햇살 좋은 카페에서 책을 읽고 누군가는 침대에서 TV만 보다가 병원에 입원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 준비했느냐 아니냐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물어보세요. 내가 은퇴한 뒤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전문가 칼럼. 현직 교사도 충격. 55세 은퇴 선배의 비극적인 결말. 은퇴 후 인생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소들. 은퇴, 새로운 시작일 수도 혹은 인생 최대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끝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문제는 이 시작이 누구에게는 자유와 여유가 되는 반면 누구에게는 혼란과 절망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어선 지금 은퇴 후 203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바로 여기에 은퇴 준비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간 관리, 정체성 회복, 관계 재정비가 동반되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음 3가지 실제 사례는 그 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례 1. 55세 명예퇴직, 교사 정체성을 잃고 무너진 삶. 30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김 선생님은 55세에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제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퇴직금을 활용해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루틴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게 흘러갔습니다. 이전에는 선생님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었지만 은퇴 후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타이틀이 사라지자 자존감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결국 그는 심한 우울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퇴직금도 생활비와 소비로 대부분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정체성과 목적 없는 은퇴는 위험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례 2. 60세 은행원 돈은 있었지만 할 일이 없었다. 이 과장님은 은행에서 60세까지 근무한 뒤 퇴직했습니다. 연금도 준비되어 있었고 퇴직금도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후 그는 고독과 무료함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TV 시청과 산책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고 하루가 허무하게 지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돈 때문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위해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 변화에서 오는 자존감 손상이 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고 3개월 만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이후 시간 구조의 붕괴가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례 3. 57세 여성 공무원 부부 관계의 균열. 정 과장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가 57세에 조기 퇴직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남편과 여행도 다니며 만족스러운 생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정 과장님은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역할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느냐고 불만을 드러냈고 정 과장님은 나도 퇴직했을 뿐이지 노는 사람이 아니다고 맞섰습니다. 이 갈등은 결국 부부 관계의 냉각으로 이어졌고 정 과장님은 뒤늦게 다시 사회활동을 시작하고자 했지만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역할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소통 부재가 은퇴 후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이처럼 은퇴 후의 문제는 단순히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3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1. 정체성 전환 준비. 직함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나만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은퇴 후 자신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 그림을 그리는 사람,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멘토,
텃밭 농사꾼 등의 시간 구조와 하루 24시간이 비어 있으면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루 일정표를 짜고 꾸준히 실천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 오전 운동, 오후 봉사, 주 2회 독서 모임 등. 3. 관계 재정비. 사회적 고립은 은퇴자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해 외로움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부부 관계는 은퇴 후 위기가 많으므로 충분한 대화와 역할 조정이 필수입니다. 결론, 은퇴는 준비한 사람에겐 선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고통. 은퇴는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선물이 될 수도 있고 파멸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고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진짜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지금 은퇴 전 자기 인생 설계에서 시작됩니다.